그러니까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이 애국 시민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런 군중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아주 그 어떤 관광보다도 좋은 경치 구경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동길 선생님이 관상이 다 좋다고 그랬는데 저 무슨 농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내려다 보니까 확실히 관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짜증스럽게 화가 나서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승리자로 와 계십니다. 패배자로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긴 사람으로서 또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도둑놈들, 간첩들, 반역자들, 이적분자들, 기회주의자들, 웰빙, 무사안일한 자들, 비굴한 놈들을 진압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축 그리고 자신감을 담은 박수를 한번 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합니다. 헌법 편에 서 있습니다. 법이 우리 편이에요. 또 천하대세가 우리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실과 거짓의 대결에서 우리가 진실 편에 서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진실이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정보화 사회에서 거짓말과 진실을 구별하기도 쉬워졌는데 어떻게 진실이 감춰질 수 있고 덮여질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국민들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국민들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항상 속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세계 산무실에서 12등 가는 185개국 중에서 12등 가는 이 근사한 나라를 만든 주인공들이 여기 계십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만든 주인공들이 여기 계시니까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우선 6.25 때 참전을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연강전에 참전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와, 더 많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우리 윤병돈 장군님은 6.25 그리고 월남전 2차례 참전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강연을 맡게 되실 분은 1999년 6월 15일 날 제1차 영평해전이라고 불리는 그 해전에서 6.25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 해군에게 선멸적인 타격을 준 당시 해군 그 지역 사령관을 하신 박정성 소장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당시 합참부장인 김진호 대장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안보보좌관을 하던 임동원이한테 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자랑을 했더니 임동원의 반응이 신경질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그러니까 북한군을 꼭 그렇게 때렸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김대중 정권이 내린 유명한 지침이 있습니다. 교전 지침. 반드시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라. 그러나 먼저 쏘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쪽이 다 말이 되는 것 같죠? 이거 합쳐놓으면 다 말이 안 됩니다. 보안관이 악당하고 결투하러 나가는데 판사가 보안관 보고 반드시 악당을 잡아라. 그러나 먼저 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맞아 죽는 수밖에 없죠. 바로 2002년 6월 29일 날 모든 첩보에 의해서 북한군이 우리를 때리러 내려올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대중 정권 하에 군 지휘부가 그것을 묵살함으로써
참수리호가 결정되게 해가지고 6명 젊은 사람들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반역도 아직도 수사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앞으로 반드시 수사해가지고 이 군사적 이적 행위를 한 자를 처단해야 됩니다. 그때 그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던 우리 한철용 당시 국군 정보부대 부대장님 여기 와 계시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자리는 피로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킨 자리니까 근사하게 보입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제는 좀 짜증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여기 딱 써놨어요. 딱 써놨습니다. 이대로 하면 돼요. 검찰은 반역의 장당들을 일망타진하라. 한 번 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검찰은 반역의 장당들을 일망타진하라. 사실은 요 이야기만 하고 제가 내려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 반역의 족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반역의 족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강론되는 부분은 아마 뒤에 나오신 분들이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정모의입니다. 제가 역정모의라는 책을 썼어요. 역정모의. 제목을 붙였는데 요새 생각하니까 참 제목을 잘 붙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정모의라는 말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서정갑 회장님 명언대로 역정모의가 발각되었는데 이제 시기가 어떻게 발각되었느냐 가지고 지금 국회하고 야당하고 저 종북 좌익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역정모의가 어떻게 발각되었느냐를 지금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정모의를 누가 발견했느냐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도둑놈이 몽둥이를 드는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역정모의의 시작은 6.15 선언이죠. 6.15 선언의 사생아가 14선언이고 14선언을 6.15 14선언을 지켜가지고 집권을 하면은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겠다고 공약했던 자가 문재인과 민주당이었습니다. 즉 반역 노선을 계승하겠다. 그런데 이 역정모의가 발각되니까 그자들이 지금 역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정모의는 노무현의 사망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잔당들이 남아서 계속 그 노선을 이어가도록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니까 이 역정모의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압을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손에는 주권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그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작년 2차례 선거에서 연민원으로 5,323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총선, 대선 합쳐서. 그래서 국민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헌법을 존중하는 세력에게 정권을 준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 현대사를 긍정하는 세력한테 정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북 세력은 안 된다 하는 결단을 우리는 지난 2차례 선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정권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 역사적 결단을 밀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참으로 다행히도 이 대화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대화록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공통점으로 느끼시는 게 어떻습니까? 화가 나서 다 못 읽죠. 이 맨정신으로 읽기가 힘듭니다. 이 글은 맨정신으로 읽기가 힘든데 예컨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대화의 아주 4시간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한국 대통령이라는 노무현이라는 자가 김정일 테러 지령자,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김정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김정일이가 대답이 글짝이에요. 대통령께서 오시겠다고 하면은 우리야 언제든지 문 열고 놓고 있고 열어놓고 있고 언제든지 친구는 항상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잠자리는 제공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약간 양심이 있었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대화에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하도록 허락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땡땡땡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노무현이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 돼요. 이게 이번 대화를 놓고 NLL 무슨 포기냐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포기란 말도 노무현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 포기가 아니고 더구나 매국 이완용과 같은 매국자라고 그러는데 매국도 아니에요. 매국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나라를 판다는 거죠. 영토를 판다, 주권을 판다는 것을 매국이라고 그러는데 매국을 하면 최소한 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노무현 이자는 NLL 남쪽에 충청남도 면적의 우리 안보상의 결정적 의미를 가진 수역을 사실상 북한한테 내어주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품목의 상납을 하면서 요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요구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군포로 돌려달라, 납북자 돌려달라, 이산가족 생사 확인 등등 이것은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재정이가 최소한의 요구로서 고향 방문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노무현이가 그만 됐다. 충분하다. 이거는 상납입니다. 상납. 국가 이익을 김정일이한테 상납한 자입니다. 상납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죄가 우리 법에 있죠. 여적죄라는 유명한 죄가 있습니다. 이 여적죄를 유명하게 만든 게 국민행동본부입니다만은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 퇴임한 후에 힘읽은 다음에 노무현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이 아주 생생 살아있을 때 2005년부터 현직 대통령 고발운동을 했습니다. 실제 고발했어요. 여적죄 등등 외환의 죄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헌법 제6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할 때 이런 선언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점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독립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이 헌법 2개 조항 그리고 여적죄를 다 노무현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노무현 잘 나온 살아있습니다. 이자들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이 잔당을 뿌리 뽑으라고 이것은 하늘이 도와서 이런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자료만 쥐면은 앞으로 영원히 종북 좌익 세력들을 파고들 수가 있고 응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밑줄을 줄치고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4개의 반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4개의 반역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면 첫째는 NLL 허물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NLL 그 밑에 김정일이가 99년에 제1년 평해전에서 지고 나서 멋대로 우리 허가도 받지 않고 멋대로 선이 남쪽으로 쫙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 서해선 전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건 아무 실료가 없으니까 유령설이죠. 그걸 유령설이라고 해요. 유령이 건설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김정일이는 그 NLL과 유령선 사이에 있는 충청남도 많은 개혁을 공동으로 수역으로 하자. 우리도 같이 내려가서 잡도록 하자. 하면서 어선이 내려옵니까? 간첩선이 내려오지. 군함이 내려오지. 여기에 놀랍게도 김정일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해요. 동의는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 제의에 동의를 합니다. 내가 노무현 같으면은 그런 제의를 하면은 웃으면서 저는 이런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나도 그럼 제의를 하나 하겠다. 저 평양 원산선하고 휴전선 사이를 우리 남북한이 공동 관리합시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NLL 부분이 두 번째는 북핵 비거. 이거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임기를 4개월, 5개월 남겨놓은 대통령이 가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가서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표지에 적혀 있어요.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또 부족해서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수로 지어줘야 됩니다. 미국 제키고 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중간에 회담 중간에 김계관이라고 요새 왔다 갔다 하는 김계관이라는 자를 김정일이가 불러가지고 육자회담 돌아가는 걸 브리핑하라고 했더니 김계관이라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미국한테 절대로 무기화된 핵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기로 만들어 놓은 것 또는 무기로 만들고 있는 시설과 정보는 안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핵무기 만들어 놓은 것은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노무현은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은 저 동사무소 직원 정도의 애국심이 있으면은 1등병 정도의 애국심만 있어도 국민학교 6학년 정도의 분별력만 있어도 화를 내면서 땅을 치면서 책상을 치면서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핵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그따위 소리 안 하면은 난 돌아가겠다. 일어서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현명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북핵 포기, 북핵에 대한 비호, NLL 허물기, 북핵. 세 번째는 뭐냐. 반미 공조입니다. 반미 공조. 미국이 나쁘다는 욕을 두 사람이 입을 맞춰서 한참 해요. 결국은 미국이 제국주의라는 욕까지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이건 노무현 이야기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북한 공산당, 남한의 조국 세력밖에 없어요. 5만 4천 명을 죽여가면서 10만 명을 다쳐가면서 대한민국을 구해준 그 일이 없었으면 노무현 말대로 북한 수용소에서 살고 있을 그자가 김정일 앞에서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10년 동안에 말이 변했다. 여론이 변했다. 평화를 위협하는 제1나라로 여론조사에 미국을 이야기친다. 두 번째가 일본이다. 세 번째가 북한이다. 이걸 마치 자랑합니다. 반미 공조. 적장 앞에서 적의 수배 앞에서 동맹국 욕을 하고 앉아있어요. 동맹국 욕을. 이런 자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난 단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노무현을 뭐라고 부를 건지. 반역자, 등등 많은데 이 말로도 부족해요. 그렇다고 정신병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진료를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한참 2006년에 집회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청와대에 앉아 있어도 노무현이처럼 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외신 기사를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만, 네 번째는 뭐냐? 차기 정부의 쇠기를 막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어차피 다음 대통령 될 텐데, 차기 정부의 쇠기를 막자, 그 말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차기 정부는 우파 정권이 들었을 것이다. 우파 정권은 안보를 그래도 소중하게 하고 헌법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 대한민국이죠. 정부가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슴에다가 쇠기를 박자, 대못을 박자 이거예요. 뺄 수 없는, 왜냐? 14선언이라는 이 노예 문서, 노비 문서를 가지고 넘겨주면서 다음 정권도 이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문서를 우리 하나 만듭시다. 쇠기를 박자. 그래서 쇠기를 박았어요. 그게 14선언입니다. 6.15선언,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만든 대못, 노무현과 김정일이가 만든 14선언, 이중의 대못이 우리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자들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6.15선언 실천하라, 14선언 실천하라. 대한민국의 가슴에 박힌 두 개의 대못을 더 깊게 두드려 박아가지고 나중에 심장도 뇌수도 마비시키겠다 하는 말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이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자료를 공개하자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첫째, 우리가 제안한 것은 중거리 등면적의 NLL 공동 우로 수역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화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10번을 읽어봐도 등거리 등자도 안 나오고 등면적 등자도 안 나옵니다. 노무현이가 김정일이한테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모들이 무슨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노무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100번 써가지고 봐도 그 회담에서 김정일이한테 그 요구를 하지 않고 김정일이가 제안한데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무슨 등거리 등면적입니까? 등거리. 그리고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 만드는 것도 NLL을 물기예요. 선도 지키지 못하는데 면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배, 꽃감배에 뒤섞여가지고 맨날 분쟁 지역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자는 이게 이상한 이념에 되면은 뭐 지민, 뭘 구별을 못해요. 자랑을 해요. 그 공동어로 수역에서는 상방이 군대를 빼고 경찰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 이상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군대가 지켜도 NLL을 못 지키는데 천안함이 깔아놓고 하는데 경찰이 지키겠답니다. 경찰이. 그리고 말은 좋지, 상방이다 경찰이 지키다. 아, 우리가 경찰을 보내죠. 우리가 만약 경찰이 아니고 군대를 보내면 왜 약속 안 지키느냐고 종북 좌파 세력 판결에 이런 것들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경찰로 위장한 병원을 보내면 누가 막습니까? 북한의 노동신문이 막습니까? 등거리 등면적의 공동으로 수역을 만들었어요. 이게 북한의 해군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전 지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자기 질문서에서 스스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로서 이미 모든 것이 지금 뭐 국정감사 무슨 공개 열람 필요 없이 다 증명이 된 겁니다. 다만 종북 좌파 세력들은 절대로 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북 좌파 세력한테 진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죄인한테 사약을 받아 먹으라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종북 좌익 세력들이 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독약을 먹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장을 왜 하느냐? 골수 종북 좌파 세력 말고 잘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정 모의에서 드러난 이 사제 반역, NLL 허물기, 북핵비호, 쇠기박기, 완미 공조, 이것을 합치면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국가 반역 혐의예요. 이것은 근데 누가 조사를 해야 됩니까? 누가 조사를 해요? 국민행정본부가 수사본부를 하나 만들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탐정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안 되면은 검찰한테 요구해가지고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그런 거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일은 도대체 누구의 일입니까? 국가 반역이 일어난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국가 IQ 70 이상만 되면은 국가 반입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관계니까 반드시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제1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기 동의 안 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처리하여서 맨손 가진 사람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 직위를 처리해야 됩니까? 아까 대통령의 직무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요구는 첫째,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국가 반입이 일어났다. 대통령이 국가 반입을 진압하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많죠. 김동일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같아요. 그 밑에 부하들이 많습니다. 왜 부하들이 많으냐? 우리가 GDP의 약 30%, 300조, 350조를 우리가 세금으로 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부로 운영을 합니다. 국민행정본부가 1년 예산보다도 1년 예산 몇 억밖에 안 됩니다. 350조의 예산으로 약 200만 명의 공무원과 중공무원 그리고 70만 명의 국군을 가진 이 대통령은 제1 직무는 반역을 진압하는 겁니다. 부패 소탕보다도 반역 진압이 훨씬 앞섭니다. 반역 중에도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적에게 국가의 안전을 매도하는 것 이상의 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 일자리 만드는 것, 복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국군 통수권자인 법집행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반역을 진압해야 됩니다. 집요한 수사를 잘하는 어느 정도 잘하느냐? 국정원이 선 댓글까지 추적해가지고 그까지 드러내고 70명 일하는 부서에서 1년 동안 댓글 쓴 거, 댓글이 한 10줄밖에 안 돼요. 70건을 발표내가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정도로 아주 세밀한 것을 잘 들여다보는 대화록을 밑줄 치면서 토를 잘 타고 법률 검토를 잘 할 수 있는 더구나 머리가 좋은 검찰이 해야 됩니다. 검찰이. 검찰총장이 두 번째 책임이요. 반역 진압을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공개된 지가 열흘쯤 됐는데 아직도 열흘 동안 대통령과 검찰총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직무유기. 간첩을 보고 안 잡는 것. 그런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첩이 아니라 국가 반역이 일어났는데도 대통령과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다. 구경꾼이다. 우리 월급 받아 먹으면서 그 월급은 여러분들 세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기 지금 몽둥이 들고 오진 않았지만은 칼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무슨 칼이냐? 진실의 칼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진실의 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도 보시고 대화록 전문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해가지고 자기만 알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패스도 하고 해가지고 여론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론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우리가 헌법의 칼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 속에 이런 사람을 응징하도록 하는 많은 칼이 있습니다. 그 헌법의 칼을 휘둘러야 할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느긋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하대세가 북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작년 선거에서 좌파 정권의 등장을 우리 손으로 막았어요. 여러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좌파 반역 세력
진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다른 쪽으로 갔으면은 아마 대한민국은 오늘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런 모습의 거의 내전적 상황이 또는 더 악화돼가지고 시리아 내전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5,253만 명의 결단에 의해서 정권을 지켜냈으니까 우리는 자신하고 이제는 통일을 바라보면서 반역 세력 진압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북 척결, 국민행동 공부의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종북 척결 자유통일.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종북 척결 자유통일. 종북 척결 자유통일. 그리고 또 구호 하나를 외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복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은 나쁜 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감사합니다.